활용봉추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시 무료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요. 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아무거나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실 때 요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해볼 만한 시장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VIP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6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간단하게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어,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을 드렸던 빅 이벤트들, 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빅 이벤트들이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합니다. 그 상황을 앞두고 현재 시장 뭐 약간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눈치 보기 장세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관련한 얘기들 조금 드려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시장 얘기부터 잠깐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이 자리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조정을 좀 주는 게 지금은 맞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한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통 같으면은 눈치 보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날짜 정도라고 보면, 그러니까 어제까지 기준이겠죠? 기준으로 놓고 보면, 최근의 상황에서 한 이만큼까지는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11,500포인트 전후 정도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자리들이 있었거든요. 뭐, 안 된다 하더라도 11,600포인트 정도. 여기까지는 내려와 있는 게 정상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훨씬 우호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어제 조정이 나왔지만 다우나 S&P 500은 어제 상승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측에서 봤었을 때 차트상 지난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을 드렸던 다우나 S&P 500은 60주선 지금 61선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스닥보다는 지금도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고 그 부분들이 지금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지표들 나온 것들 보게 되면 6월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지수 같은 경우에 어제 컨센은 그래도 플러스로 전환되는 게 컨센이었는데 일단 마이너스로 나왔고요. 5월 지표 자체도 확정치 이제 수정 발표가 됐는데 더 악화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경제 지표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경제가 지금 침체 쪽으로 가고 있어라고 하는 모습을 지표상으로는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생산, 소득 이쪽 분야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었고 판매나 재고 수치는 그나마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일부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라스 연은 지수 같은 경우는 컨센에 비해서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신규 수주나 운송 시간 같은 경우가 급격히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카고 연은 지수가 GDP하고 미국 GDP 성장률하고 좀 밀접한 상관관계가 좀 높은 편인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면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백악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 옐런 재무장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 때 GDP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온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없어라고 일단 약을 또 치고 있는 상태, 별로 좋지 않게 나올 걸로 보여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학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이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고용 상태라든지 실업률이 너무 견조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다른 모습의 경기 둔화 우려 또는 침체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논란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에 뭐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경기 침체로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아직도 금리 인상 조금 더 할 거야 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가 오늘 절차적인 관계를 마무리하고 나서 전부 다 확인이 되고 나면 내일 투표를 할 거야라는 얘기까지 일단 나오면서 지금 그 증권사 쪽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했던 것에 비해서 일단 조금 우호적인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하나가 노드 스트림 이1 같은 경우 독일 쪽에 공급되고 있는 천연가스의 양을 지금 절반으로 줄인 상태잖아요. 절반으로 줄인 상태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 러시아에서 얘기하기로는 가스터빈 제대로 우리한테 갖다 주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급해야 될 약속한 물량만큼은 공급할 거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조금은 좀 불안정한 상태, 러시아 얘기를 거의 믿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 이런 상태로 지금 있다 보니까 조금 조마조마한 상황을 계속 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의 그 합의 이후에 오데사 항구의 러시아의 폭격,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곡물 수출이 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이번 주 내로 곡물 수출을 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 러시아 측에서도 항구 쪽 관계 없고 군사 시설만 공격했어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어제 나왔던 내용들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어제 아주 쇼킹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내일부터 나오게 될 빅 이벤트, 몰려있는 빅 이벤트들에 대한 눈치 보기가 나온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옳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금리 인하 관련한 얘기들이 어제 하나 이제 따로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은 뉴스 오늘 한 2개 정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일단 채권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현재 금리 인하 시기는 내년 2023년 2분기 한 6월 정도로 지금 현재 채권 시장 반영하고 있습니다. 샤오기 바보 결국은 지금 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연준이 조금 늦게 반응을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내년 상반기 연초 정도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경기 둔화 속도가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를 수 있고 지금 아직까지 연준도 미국 정부도 계속해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지표들이 더 악화되기 시작하면 명분을 자꾸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계속해서 높이기는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 7월 FOMC에서는 75bp 인상을 하겠지만 9월 FOMC에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50bp를 기본 베이스로 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서 75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55bp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경기 둔화 속도가 나오는 게 지금 이제 7월 지표, 8월 지표들이 각각 8월, 9월에 나올 텐데 FOMC, 9월 FOMC 이전에 나오게 될 텐데 걔네들 나오는 속도에 따라서 50bp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 여기에 전제 조건 하나 있어요. 9월 달에 50bp 이하로 나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생각보다 빨리 잡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야 됩니다. 가팔라져야 됩니다. 이번 지금 PCE까지는 6월 PCE까지는 지금 뭐 현재 상태로 보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7월 지표부터니까 6월의 내용이 온전하게 반영된 7월 지표부터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속도가 얼만큼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50이냐 25냐를 가지고 아마 8월 말 9월 정도 넘어가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시장 참여자들 보통 이제 얘기하는 기관 쪽에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내년 2월부터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야라고
예상한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다. 현재로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뭐 또 지표가 바뀌게 되면 또 저도 전망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흐름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상되는 경로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내년 연초 금리 인하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12월 달에 못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금리를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게 진행되려면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꺾이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나와야 한다. 왜? 경기 둔화되는 속도는 계속해서 당분간 더 늘어날 거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나오게 될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은 계속해서 안 좋게 둔화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하겠죠. 그런 상태이겠습니다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개념은 그로 인해서 예의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을 한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안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걸 못 잡게 되는 상황이면 경기는 이미 지금 꺾이기 시작해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인플레이션까지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인플레이션마저 못 잡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하는 게 확연하게 좀 보이기 시작을 해. 그런데 경기는 계속해서 안 좋아. 라고 한다면 그때는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기 어렵고 긴축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겠죠. 더군다나 9월 달부터는 QT도 2배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25를 올려도 최소 75 이상 올린 거에 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50 가능성을 현재 베이스로 놓고 있습니다만 25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이번 7월은 당연히 75일 것이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가 170개 이상 기업들이 이번 주 발표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을 해서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들 실적에 따라서 방향이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FOMC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PC 발표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위아래 상하단이 제한된 정도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면요. 일단 현재 지금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 현재 현물을 매도 중인데 코스닥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코스닥 매도가 조금 많은 편이고 현물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아주 많은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은 눈치를 보면서 지수를 유지시키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제가 영상 찍기 시작하는 요 무렵쯤 해가지고는 거의 중립에 가까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중립보다 조금 더 올라온 정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오늘 뭐 아무래도 이제 개별주나 일부 소수 테마주들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가격 상승에 따른 제지 섹터들 조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원자력, 건설, 그다음 원격 진료 이런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좋고요. 도시가스 섹터들 아무래도 이제 노드스트림 관련해가지고 아침에 장 초반에 반짝 뛰었습니다만 지금 또 역시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들입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엔솔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망이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 HK 이노엔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아프리카 TV, 에코프로 BM, JYP 엔터, 세종 메디칼, 카카오 게임즈, 오스템 임플란트, SM 정도 매도가 좀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은 매도가 좀 많다 보니까 매도 상위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자, 시장 얘기 간단하게도 조금 드려보면 오늘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많은 빅 이벤트들, 기업들 실적, 몰려있는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한 눈치 보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어제도 눈치 보기 장세가 나왔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일부 나왔습니다만 결과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기대감 정도는 딱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오늘 지금 그 기대감을 지금 반영하면서 다시 2410포인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예 확실하게 위로 이렇게 확
땡겨 올리거나, 사실 현실적으로 쉽진 않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끄집어 올리거나, 그거 아니면 여기다 그냥 또 붙여놓고 마감하는 정도 수준 나올 수 있겠고요. 방향성을 가진 어느 정도의 매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내일부터 시작하는 빅 이벤트들의 결과를 보면서 아마 방향을 한번 설정할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한 며칠 정도 방향성이 딱 나온 이후부터는 이제 그 위치에서, 그게 이 위가 됐든 이 아래가 됐든 박스권 흐름들 나올 가능성 높은 상황. 일단 현재 예상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오후장 상황까지 지켜보고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